안녕하십니까. 작가의 만남 사회를 맡은 개봉어린이 도서관 사서 이은효. 구로기적의 도서관 박기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서 박기하입니다. 오늘은 2021년 전국 책 읽는 도시 협의회 우수 독서 프로그램 구로가 사랑한 시 사업의 마지막 시간인 작가의 만남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의 영상처럼 2019년부터 올해까지 구로구에서 3년 연속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구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이은효 선생님,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서 이은효입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주신 구로구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협력해주신 개봉어린이 도서관, 구로기적의 도서관, 숲속 작은 도서관, 개봉초등학교, 반이유치원, 서울시 50+ 남부캠퍼스, 구로구 관내 공공도서관 관계자, 사업 결과물로 한 권의 도서를 출간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애써주신 마음이음 출판사,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책 읽는 구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성 구로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시쓰기 강연에 도움을 주신 김미희, 박혜선, 이묘신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시집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전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분의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세 분의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나셨죠? 네네. 오늘 다뤄볼 이야기의 주제인 동시와 작가님들의 작품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김미희 작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작가님의 많은 작품 속에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동시 한 편이 있으시다면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동시집을 한 거의 8권 정도를 냈으니까 그 중에 한 편을 고르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면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런 질문을. 근데 거기서 제가 항상 답하는 시가 한 편이 있는데 노랑노랑이라는 시예요. 동시는 똑똑해 동시집에 있는데 사행밖에 안 되거든요. 노랑노랑 유채꽃 무엇 때문에 피었나. 노랑노랑 노랑나비 숨겨주려 피었지. 이 시를 좋아해요.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유채꽃을 엄청 많이 보고 자랐죠. 근데 그때 시를 쓴 건 아니고요. 어른이 되어서 그때 장면이 이제 아주 각인이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되었는데 꽃은 왜 피었을까? 저 꽃은 왜 이 세상에 와서 저렇게 예쁘게 피어 있을까? 저 가녀린 노랑 나비를 숨겨주려고 한 건 아닐까? 라는 데 생각이 미쳐서 이 시를 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 왔으니까 좋은 글을 써야지 다짐하면서 이 시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로 꼽고 싶습니다. 네. 네, 답이 작가님. 되었을까요? 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박혜선 작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작가님의 작품 중에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동시집이나 동화책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다 쓴 동시집 중에서 최근에 나온 동시집이 있어요. 바로 저기 앞에 초록색 표지판 있죠. 바람의 사춘기라는 동시집인데요. 이 동시집은 제목처럼 사춘기를 겪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심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본 동시집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하게 이 동시집에서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시가 있는데 바로 나에게 사과하기. 살면서 나는 나를 얼마나 위로하고 나를 얼마나 격려하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과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 시예요.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했지만 내 안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면서 위로했던 적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쓴 시들이에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임효신 작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작가님의 작품 중에 뭐 지금 생각나는 동시 한 편과 그에 얽힌 에피소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스페인 여행을 가서 시를 많이 주워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시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을 때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맨 앞칸에 탔는데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뒤에 꼬리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하고 거기서 딱 건져온 시가 한 편 있는데 모퉁이라는 시입니다. 그걸 들려드릴게요. 네. 모퉁이. 꼬리가 잘 따라오는지 궁금했던 기차는 모퉁이를 돌아갈 때 슬쩍 뒤를 돌아본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멋진 낭송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는 세 분께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동시를 쓰실 때 어디에서 영감을 주로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미희 작가님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영감님은 동네마다 있는데 그죠? 네, 저는 진짜 시를 어디에 가면 어디 언제 그곳에 가면 시를 만날 수 있어 막 이런 예약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앱이 개발되면 나는 제일 먼저 깔아보리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감이라는 것은 진짜 어느 날 찾아올지도 모르고 언제 예약돼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늘 나는 쓰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 시를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지금 다 보이는 모든 것들에서 시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마음, 다짐, 뭐 이런 것들이 영감이 되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영감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네, 그렇게 대답이 될까요? 네. 네, 저는 특별하게 영감을 얻는 것보다는 영감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좀 말이 좀 많아요. 근데 말이 많은데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항상 말을 걸어요. 알든 모르든. 그래서 아무 아이에게나 인사를 하면 옆에 있는 제 딸이 엄마 쟤 알아? 라고 질문을 해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데 아이들과 그냥 스스럼 없이 말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내뱉는 모든 말들, 그 말들이 시의 소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나의 영감들은 어쩌면 내 시를 읽는 내 독자인 어린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의 말을 걸면서 그 말 속에서 시를 줍고 있습니다. 네, 어느 작가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많이 지켜볼 텐데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사진을 크게 찍거나 아니면은 작은 것을 크게 찍고 아니면 큰 것을 작게 찍거나 옆에서 찍고 아래서 찍고 위에서 찍으면서 예, 그 속에서 새로움을 보면서 예, 동시를 쓰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작가님께 드려볼 건데요. 동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동시는 저에게는 쓰는 사람인 저에게는 웃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를 한 편 만난 날은 막 이렇게 되게 많이 웃음이 절로 막 나요. 세상에 나에게 이 나이에 나에게 이런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다니, 내가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시를 쓰게 되다니,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감탄하는 거, 내가 살아 있다는 거, 내가 오늘 존재하는구나, 존재했기 때문에 시를 하나 쓰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시를 보내주는구나, 뭐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 그래서 동시는 저에게 있어서는 웃음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을 준다. 네.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박혜선 작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세 분이 모두 친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친해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얼굴 한번 보세요. 비슷한 또래 같죠? 네, 비슷한 또래예요. 아, 그러면 가장 손해 보는 또래인가? 자, 어쨌든 저희 셋은 동시도 쓰면서 동화도 다 모두 함께 쓰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사람이 친하다, 뭐 같은 또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친하다, 그 친하다라는 말에 어떤 공통점을 찍는다면 서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이,
그러니까 임효신 선생님이나 김비희 선생님이나 그들이 쓴 동화나 시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같은 문학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푸른 아동 청소년 문학회라고 동시 쓰고 동화 쓰는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그곳에서 셋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친한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임효신 작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작가님 평소에 여러 상상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상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처럼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작품 활동에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상상 또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그 많은 생각들을 어떤 방법으로 기록해 두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이들 따라하기처럼 아무거나 보면 상상을 하는데 올해는 특히 구름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많은 구름들을 모아서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 그러면 이렇게 노느라고 더러워진 아이들이 저 구름으로 목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고 먹구름 같은 경우에는 가문 곳에 저걸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 이것이 시나 동화나 그림책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세 분에게 다시 한번 공통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구로구에서 진행한 함께 시쓰기 프로그램 당시 기억에 남는 참여자분이나 아니면 작품도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한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 작가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개봉초등학교 6학년이랑 여기 그 구로 기적의 도서관에서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만났거든요. 그냥 이렇게 박혜선 선생님은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엄청 다양하게 만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초등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기억나는 시가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6학년 애들이 너무 시를 잘 쓰는 거예요. 첫날.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랐는데 그날도 한 친구가 그 이제 시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 중에 정말 저를 막 춤추게 했던 시는 뭐냐면, 막 웃음 짓게 했던 시는 이거였어요. 자기가 안양천을 걷는데, 그러니까 풀과 나무라는 시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안양천을 가는데 풀들은 막 자기를 반기면서 춤을 추더래요. 근데 나무들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얘들은 어리니까 이렇게 막 촐랑촐랑 춤을 추는 거고, 저기 있는 어른들은 그야말로 어르신이라 연세가 있는가 보다, 이런 시였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 웃긴 거예요. 어른이라면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아이의 눈으로만 바라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요. 생각하면 너무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의 그런 마음을 만났던 시간, 네, 그래서 되게 아직도 기억할, 우리 되게 많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기억할 만큼 아주 행복한 순간으로 저에게 박혀 있고요. 그때 만났던 애들이 진짜 시를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집이 엄청 기대가 돼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혜선 작가님 말씀 부탁드려볼게요. 네, 저는 주로 저와 함께 시쓰기를 한 분들은 아주 어린 유치원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 모임에 시를 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온. 그 다음에 또 기억에 남는 게 50 플러스 그 남부 어딘가요? 그 맞죠? 남부 캠퍼스 그곳에서 시 쓰는 어른들을 만났는데, 왜 동시는 아이들이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쩌면 또 시와 좀 먼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날 오신 분들이 저는 시를 다 쓰고 난 뒤에 당신들의 시를 다른 사람 앞에서 한번 낭독을 해봐라. 그래서 낭독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 시간 속에서 또 그 시를 읽은 느낌을 함께 전해보자라는 시간도 가졌는데, 어느 한 분이 뭘 쓸까 너무 고민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는 그냥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부려놓으면 시가 된다. 없으면 어제 저녁 뭐 드셨는지, 어제 누굴 만났는지 그런 이야기도 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친구랑 밥 먹으러 간 이야기 써도 되냐고. 그렇게 쓰세요라고 얘기했더니 한참 있는데
훌쩍훌쩍 이렇게 막 눈물을 막 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옆에 가서 슬쩍 봤더니 친구랑 맛집을 찾아서 갔는데 그 맛집이 옛날에 엄마가 살던 곳이었고 지금은 엄마는 벌써 떠나고 안 계시지만 그 골목을 들어서는데 막내딸 왔니? 라고 막 부를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가 데리고 간 그 맛집은 또 공교롭게도 엄마가 살아계실 때 엄마랑 함께 자주 갔던 추어탕집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많은 자리 중에서 엄마랑 내가 앉았던 그 자리를 찾아서 앉았다는 이야기를 시로 썼는데 궁금하시죠? 네, 너무 곧 궁금합니다. 시집이 나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묘신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 처음에 개봉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 지하철을 탔는데 이렇게 쓱 스치는데 굿모닝 구로 이렇게 크게 써 있는 글자를 봤거든요. 근데 그냥 저한테 인사를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고 또 이제 개봉초등학교를 못 찾아서 가는데 어떤 어르신이 알려주신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먼 길을 걸어가셔서 코너에서 저쪽으로 더 가면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들려줬어요. 구로에 대한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희 구로에는 슈퍼맨은 없지만 바로 그런 분이 슈퍼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를 잘 쓰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잘 썼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아파서 못 나왔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전화로 연결을 해주셔서 그 친구가 쓴 시를 저한테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약간 부족한 부분은 또 얘기를 해줘서 좋은 시가 나왔는데 그 친구도 기억에 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인과 작가를 꿈꾸고 있는 구로구민들에게 시인으로서 시는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 집필할 때 마음가짐과 동화 작가의 매력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김미희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시가 뭐냐고요? 네, 삶이지요. 시는 삶이고요. 그거를 되게 잘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무지 끝이 없이 어려운 게 시고요. 그냥 나의 삶을 나의 기록을 남기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대단한 작품을 쓰겠어 이런 생각만 버리면 잘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뭔가 새로운 걸 세상에 내놓는다는 건 되게 젊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걸 계속 생각한다는 건 계속 머리를 쓴다라는 얘기고 마음을 쓴다라는 얘기고 눈을 계속 반짝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꼭 책을 내라는 뜻은 아니지만 뭔가 시는 한 편 쓰면 바로 성과물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동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창작물을 쓴다는 건 바로바로의 성과물인 것 같아요. 나는 이 다음에 뭐를 하나 이뤄야지.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자동차를 하나 사는 것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성과물이 되어서 나에게 오는 거는. 그런데 시는 한 편 쓰는 거는 정말 5분 만에 한 편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의 기쁨을 맛보는 거 그런 게 저는 창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꼭 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를 쓰는 일은 뭘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내 마음을 밖으로 내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를 읽는 건 또 뭘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엿보는 일이다. 그러니까 시를 쓰고 읽는 일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제일 잘하는 말이 지금 네 마음속에 있는 네 생각을 그대로 글로 옮기면 시가 되고 그걸 입 밖으로 내면 말이 되고 그 말을 다시 적으면 시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솔직한 네 마음.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시가 그래? 그러면 또 네가 본 것들, 네 주변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시의 소재가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어떤 친구는 SK 허브수 정류장
자기가 늘 마을버스, 유치원 버스를 타는 정류장을 주인공으로 해서 시를 썼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눈에 보이는 게 다 시가 된다고? 지금 유치원 창밖에 보이는 목련나무 걔도 시가 되는구나. 그래서 유치원 앞에 있는 목련나무를 시로 썼고, 심지어는 늘 오며 가며 학원 가며 유치원 가며 왔다 갔다 봤던 뚱이네 떡볶이집, 그 떡볶이집 사장님을 가지고 또 주인공으로 해서 시를 쓰기도 했거든요. 시는 정말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가 그걸 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다. 그래서 그걸 글로 표현하면, 그 속에 자기 마음만 넣으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시인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라는 게 뭐 특별하게 뭐 시인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뚱이 분식집 아줌마가 써도 시가 되는 거고, 유치원 다녀오는 아이가 써도 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시라는 게, 그 시라는 말이 어려운 거지 시를 쓰는 건 정말 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전에도 앞으로도 여전히 시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죠.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임효신 작가님. 네, 저는 시인이 되고 싶은 구로 구민들께 시 주변에서 얼쩡거려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집을 읽고 또 시인을 만나러 다니고, 아니면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도 시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시를 만나면서 얼쩡거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인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5학년 때 동화 작가가 되어야지, 아니면 작가가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우물을 파듯이 책을 읽고 또 그것과 관계된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작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얼쩡대면은 분명히 지금도 시인이지만 더 큰 시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작가님 세 분의 좋은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미희, 박혜선, 임효신 작가님,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작가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 안녕. 구로 화이팅! 화이팅!